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금이 송경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피파리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주하연 대표님께서 되게 멋있게 오늘 해독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기가 막힌 건,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재미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너는 뇌로부터다. 나의 뇌를 개조 없이 희망은 없다. 네, 이런 이제 문구를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통찰이 있어야 이렇게 위트 있고 이것도 되게 상상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너무 멋있기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저런 통찰력을 언제 가져보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매번 이렇게 수업하시기 전에 이렇게 위트 있는 문구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게 참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그런 내용을 좀 남겨보고 싶었고요. 이 원칙이란 책은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 이제 PCM 아이스강 대표님 추천 도서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다루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얘도 벽돌책이에요. 두껍고. 근데 이제 중복되지 않고 이제 안 읽었던 부분으로 한 이제 10페이지 정도 공유를 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읽고 인사이트를 이제 뽑아서 이제 나의 생각을 발표를 하는 건데요. 오늘 저는 이제 나눠 주신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좀 잘 살고 싶고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요. 뭐냐면 자아와 이 사각지대라는 건데 이 자아에도 저차원적인 자아가 있고 고차원적인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그런 거죠. 서로 이제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 감정이 긁힐까봐 그게 싫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어줍지도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존심을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저차원적인 자아가 나를 계속 붙들어 매는 거죠. 그리고 고차원적인 자아는 일단은 저차원적인 자아가 굉장히 감정이 소용돌이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고차원적인 자아라는 건 이성이 그래도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의 유무도 가능한 그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저차원적인 자아에서 많이들 이제 흔들리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개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인지를 못하고 살아요. 사실 저도, 일단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PCM이라는 커뮤니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우리 주한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 축두엽 이쪽이 감정을 담당하는 뇌라고 하고요. 이 이마 쪽이 전두엽, 사고, 이성 이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늘 저는 여기가 널뛰었어요. 항상 여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항상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누군가가 뭐 좋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와전이 돼서 어찌 보면
그 오해를 가지고 제가 혼자 뭐 서운해한다거나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예전의 과거를 좀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정에 섞인 그런 말과 행동들을 무수히 많은 날들을 그러고 살아왔으니까요. 저희 이제 엄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시부모님에 관한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까지 내가 감정적으로 뭐 속상해 하거나 굳이 그거에 그 에너지가 뭐냐면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저한테 올 때 정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을 쳐요. 그거를 제가 밖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갑자기 큰 부정 덩어리와 스트레스가 저를 막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측두엽이 계속 발달을 해서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정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직선으로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난날에 저의 과오죠. 잘못된 그런 저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거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좀 약간 그냥 그래,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자는 아이를 만약에 혼냈어요. 혼냈으면 자는 아이를 토닥거리면서 내가 못된 엄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는 아이를 보면 항상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더라고요. 자는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잘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부모님들이 낮에 아이한테 혼냈던 거를 반성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겠지만 이거를 내가 저차원적인 자아,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이 축두엽이 담당하는 이것에 지배를 당한 거죠. 지배를 당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정에 속고 속아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태에서 늘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내가 변화하고 싶고 내가 어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기 측두엽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전두엽 이쪽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고를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네.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정말 이 PCM이라는 이 수업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압박도,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 압박도 있고, 이 수업 시간, 2시간의 수업 시간이 항상 이 긴장감을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으로 저는 저를 의식적으로 넣어서 저라는 사람의 늘 감정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닌다고 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늘 이 감정적인 거에 지배당하고 감정적인 거에 긁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발전을 좀, 나라는 사람이 좀 성장을 하고 변화를 좀 하고 그리고 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이 사고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곳에 나를 이제 넣는 거죠. 넣어서 그래도 어찌 보면은 좀 세뇌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와 닿았던 또 내용이, 오늘 진짜 내용이 좋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흔들냐. 네. 그리고 이 사각지대라는 거요. 사실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못 보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좋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누군가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제 수직 관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눈을 정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조금 이렇게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와, 저거 정말 내가 저런 눈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그 사이사이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물론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이 정적이 흐르고 또 연결이 잘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막 이런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다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통찰력을,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관점, 뭐 렌즈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장착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또 배움에 투자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다. 그러려면은 너무너무 시간도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당장 이런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더 배워야 되고,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주제 파악, 그리고 겸손,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정말 이런 눈을 가지면 정말 내가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해줄 게 너무 많겠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그게 물론 질문을 통해서도 그분들의 문제점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개인사, 나의 굳이 뭐 이런 질문들을 왜 하지?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벽을 되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참 그 상황이 정말 되게 가시방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내가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사장님과의 티키타카를 함에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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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쥐어짜서 상상력 있는 멘트로 이거를 어떻게 전환을 시키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발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정말 오늘도 이 조아영 대표님께서 이 롤플레이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성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제 각인하고, 네, 이제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바꾸려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그런 개돼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 개돼지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반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뭐길래 나한테 개돼지라고 그래? 너는 뭐 인간이야? 너는 개돼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 이제 이게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개하고 돼지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안 하잖아요. 어떤 이 인식에 대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사고라는 걸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깨닫기도 하고, 이런 인지라는 걸 하는데, 이런 개나 돼지 동물들은 그런 거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나이만 그렇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뭐 너보다도 뭐 먹었으면 뭐 얼만큼 더 먹었어, 내가 자도 네보다 얼마나 더 잤어,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시간만 흐르고 맨날 똑같고, 그렇게 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되게 성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숙하신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어르신들하고 보면은 누가 봐도 되게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배우지 않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개, 돼지로 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누군가는 되게 자존심에 이 내 마음에 가슴에 긁힘 이런 스크래치가 계속 생기니까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개돼지로 살았어요. 정말 생각이 뭐예요? 사고 자체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정말로 저는 남편이 되게 정말 저는 정말 칠면조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칠면조로 살아서 내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놓여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그런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도 안 했죠. 의심이 뭐예요? 의심도 없었고 그냥 왜 어지간한 건 다 이제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그냥 믿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책도 안 읽었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읽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거, 진짜 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개돼지겠어요. 진짜 무식이 정말 이렇게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돼지라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내가 정말 과거에는 정말 개돼지로 살았구나. 그냥 생각대로 살지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던 무식한 여자였구나. 그냥 나이만 먹는 여자였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이 배워야 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이 배워야 되는구나. 이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이 배움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한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책이 다르고 이 내용이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늘 똑같다. 진리가 많지가 않다. 진리가 결코 많지 않다. 늘 거의 반복되는 이런 결국은 이 책에서도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해독을 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과 저 책에서 하는 말과 여기서 하는 말과 다 통합이 돼서 결국은 진리가 많지가 않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관가하고 살고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요.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요. 이 배우는 거가 이게 가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정말 무한대라고 하잖아요. 이 뇌 기능 자체가. 근데 그거에 반의 반도 못 쓰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또 얼마나 제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공평하게 이 뇌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이 자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잘 안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죠. 저도 역시 그렇게 개돼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제가 많이 제 자신 스스로 잃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런 행동, 말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들이 다시 이렇게 조금씩 재해석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게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느꼈던 건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게 읽는 행위가 그냥 행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행동.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조아영 대표님이나 알성 대표님이나 주은숙 대표님이나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요.
되게 집중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이거를 그러니까 읽을 수 없는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약하지? 나 성인 ADHD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늘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이렇게 읽으라고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읽는데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문장이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나의 사례 그리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거가 조금씩은 지금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느낀 게 내가 정말 온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그 생각을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읽는 행위는 그냥 이게 행동일 뿐이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이게 또 표현을 하셨을까? 거기에서 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의견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사고. 그리고 오늘도 느낀 건 여기에도 이제 누군가 나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의견을 이제 들어라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멘토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또 의식적으로 또 그런 환경에 또 집어넣어서 또 그때그때 코칭을 받고 또 수정해 나가고 이러한 점들이 그래도 여느 그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개돼지로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진짜 좋았고요. 결국은 우리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 파악. 정말 주제 파악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을 늘 하고 겸손해야 되고 이게 참 이론상으로는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 그 깊은 내면의 뜻을 또 헤아리려면 이거 되게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것 또한 또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그런 저의 과정에 있는 저의 느낌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사고를 해야 되고요.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해야 된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